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동백꽃 제5회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제5회 두 번째 시간 51번부터 6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 동영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된 지식도 있지만 내가 아는 건데 지식이 여기저기 흩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가 찍어서 맞췄거나 틀린 것을 다시 요약집을 확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을 정확히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고득점이 나가겠죠. 동영에서 뭐 고득점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자, 51번. 줄여서 물청. 물청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소유권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 규칙 사유는 물청 행사 요건이 아니죠. 물청은 규칙 사유 있든 없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3번은 물청 그러면 항상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럼 3번 물권적 방해 배제가 방해 제거죠. 제거 청구권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자 손해 동그라미 손해와 구별됩니다. 손해는 손해배상 영역이죠. 물청은 돈 주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죠. 5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물청이 없죠. 여기처럼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자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쳐요. 원인 없이 말소가 불법 말소 씁니다. 불법 말소. 그럼 두 글자로 뭐죠?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라 쓰고 유효라 읽는다. 유효 썼죠? 말소되면 그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 이번 등기를 이용하지 않은 물권 취득 원인 판결이란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가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다음 주의하세요.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한 때 발생합니다.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전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라 말이죠. 4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했죠?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은 여기 성립,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했습니다. 근데 그 법정지상권을 그 다음 법률행위 동그라미 쳐요. 의회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 요한다죠. 그러니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여기처럼 양도, 법률행위죠. 처분할 때는 등기가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보존등기 추정력을 볼 텐데 일단 보존등기 나오죠? 그럼 추정력은 무조건 깨진다. 무조건 깨진다. 거의 99% 깨집니다. 깨진다 하시면 돼요. 99%.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이 추정되고 권리 변동이나 권리 이전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을에게 보존등기 되어 있는데 전소유자 갑이 있는데 이 을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을이 뭐라 하냐면 저는 전소유자 갑으로부터 이걸 양수했어요. 라고 양수를 보존등기 명의자가 주장합니다. 근데 전소유자 갑은 나 당신에게 판 적 없는데 라고 양도를 부인해요. 그러면 자 지금 보존등기 명의자 을이 뭘 주장했죠? 양수는 권리 변동이죠.
이건 추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존소유자 값이 그 양도를 부인하면 추정력 깨진다. 아무튼 이해되든 안 되든 지금 보조등기는 무조건 깨진다. 무조건 깨진다. 보세요. 이해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무조건 깨진다. 53번. 등기 추정력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사망자 동그라미. 그럼 그 아랫줄 추정력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니은 대리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대리권 존재 동그라미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자가 대리권이 있다는 증명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니까 그러니까 등기 공무원이 등기해줬다라고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된다.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 동원치입니다. 이건 추정되죠.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추정되지 않죠. 이게 X. 리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왔죠? 동그라미 쳐요. 그럼 제일 그때 깨진다 해서 맞았어요. 다시 리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아까 을 전소유자 갑으로부터 그 건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소유자 갑이 양도를 부인하면 추정력 깨진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간접점유 침탈 여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자전거가 있다. 갑이 타고 다녀요. 그럼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모릅니다. 갑이 소유자일 수 있고 갑이 아무튼 타고 다닌다. 갑이 도둑놈일 수 있고 몰라요. 근데 이 갑이 자전거를 친구 을에게 이틀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을이 타고 다니면 갑이 빌려줬으니까 을이 직접점유, 갑이 간접점유죠. 그럼 을은 이틀 후에 갑에게 돌려줘야겠죠. 근데 이 썩을 놈이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버립니다. 그럼 자, 이게 침탈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침탈 아닙니다. 침탈은 을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긴 거죠. 그러죠? 그래서 도둑질, 강도질 그런 게 침탈입니다. 이 을과 병이 지금 뭔가 위태롭습니까? 매매하니까 평화롭습니까? 을과 병이 평화롭게 악수하고 자전거를 넘겨주죠. 누가 봐도 위태롭지 않아요. 즉 우리가 공원에 우리 둘이 앉아서 지금 이 을과 병 이 박스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매매 있으니까 둘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죠. 지금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 둘이 만나서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뭔가 위태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의리와 매매는 간접점유자 가부사에 반하죠. 가부사에 반하더라도 이 간접점유가 침탈되는가는 이 직접점유 을점유를 기준합니다. 그럼 이 박스는 지금 전혀 위태롭지 않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의 침탈도 아니다. 따라서 침탈이 아니니까 갑과 을 둘 다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둘 다 침탈이 아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의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54번 간접점유 설명 옳은 겁니까? 그럼 간접점유는 원칙 뭐든지 다 되죠. 점유하면 간접점유 포함됩니다. 1번 주임법상 대항 요건인 인도 동그라미 씁니다. 점유. 인도에 있단 말이 점유한단 말이죠.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에 간접점유에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점유는 간접점유 다 된다. 2번 점유 취득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3번 직접점유자 동그라미 쳐요. 씁니다. 기준. 네가 기준.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으로 양도 동그라미. 그럼 씁니다. 침탈 X. 평화롭죠? 침탈 아니다. 침탈 X.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다. 4번 간접점유 뭐든지 다 있다.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 인정된다죠. 4번 인정다. 5번 점유 매기관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써보세요. 대표적으로 임대차. 임대차가 간접점유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점유 매기관계입니다. 그럼 임대차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도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죠. 자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100억짜리 건물 먹습니까? 돌려줍니까? 임대차가 무효라도 임차인은 100억짜리 건물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5번 점유의 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악의 무단점유 동그라미 이게 입증되면 그럼 타주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취득시 할 수 없어요. 이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 이건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20년 살았대요. 그럼 길가의 K죠, K. 취득시 X. 3번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다음 가로 가로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까지 가로. 그럼 가등기는 시효완성 전에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 가등기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동그라미. 그럼 이 본등기 마친 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소유자입니까? 가로친 가등기가 완성 전에 있었죠. 본등기는 완성 후죠. 그러면 완성 후에 소유권 취득한 자라 이 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 왼쪽한테 해야지 완성 후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4번이 정답. 5번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압류 또는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몇 년 해야 되죠?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그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머리를 끄집어 가지고 내 땅에서 끌어내야 돼요. 즉 종래 점유 상태를 파괴시켜야 돼요. 종래 점유 상태를 파괴시키려면 내 땅에서 나가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밀쳐내야 돼요. 그럼 이거 머리끄댕이 잡았어요. 부동산에 압류했어요. 부동산에 압류만 했지 여전히 그놈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전히 내 땅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중단세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요. 정답은 4번. 자, 이 두 가지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왼쪽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줄여서 채권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공부했었죠. 자, 가백의 X가 있는데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미등기로 다시 평한테 전매해서 아직 평도 등기하지 않았으면 을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 채권입니다. 평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 평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 특히 갑 합의 있어야 되죠?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갑과 을만 봐요. 자, 갑과 을 간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줘요. 그럼 양수인평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윗그림에서 아까 어떨 때 평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빨강색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아랫그림도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 못합니다. 갑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통이나 합의가 없는 한, 승낙이 없는 한 평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죠. 갑남이 있는데 매수인 을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을려에게 매매한 겁니다. 가격도 좀 많이 깎아줬어요. 을려가 마음에 들어서. 왜 그랬죠? 아래 그림에서 갑은 을에게 뭔가 막 청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갑은 을려에게 등기 청구 받으려고 일부러 을려에게 팔았거든요. 그럼 을려로부터 등기 청구 받아야겠죠? 근데 을려가 조폭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서 조폭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얼마나 이거 황당합니까? 갑은 을을 보고 매매했는데 따라서 이때는 갑통이나 승낙이 없는 한 조폭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물론 만약에 병도 여자고 병이 더 예뻐요. 그럼 병이 청구하면 당연히 승낙하겠죠. 그러니까 갑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조폭병이 청구하면 갑통이가 없는 한 직접 청구할 수 없답니다.
네, 오른쪽 취득시효는 다릅니다. 갑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취득시 완성해서 등기 안 했다면 아직 안 했다면 을은 갑에게 등기 초음권이고 이것도 채권적 초음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갑과 을은 20년간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은 을이 을려인지 조폭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에게 청구받든 특별히 여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조음권, 채청이 있는데 이 채권, 채청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주면 통지했죠?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 이게 채무자에게 통지했죠. 그럼 갑이 알아먹었죠. 그럼 양수인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갑은 을을 본 적 없으니까 뭐 을이 청구하든 병이 청구하든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 왼쪽은 갑남이 특별히 을려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갑 승낙이 없는 한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럼 56번 등기 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 이게 아까 채무자에게 통지해 준 것 이거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 인도 동그라미 씁니다. 점유 인도받아 점유하는 거죠. 점유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이건 채청이더라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맞아요. 채청이라 원칙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데 2번처럼 인도하고 있다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서 비교하세요. 자, 4번은 우리가 말소 청구 물청 외웠죠? 말소 청구 물청. 4번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가등기 그거 말소해야겠죠.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니까 가등기 말소해야겠죠. 그 다음 그 부동산 취득한 제3자 그럼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가등기권자 그 말소해야 되죠.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다. 5번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죠. 다음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서로 다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부합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도 요약집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흩어진 지식을 정확히 정립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등한시 하잖아요. 한번 요약집 꼭 찾아보세요. 이런 거. 57번 부합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끼리 부합 가능합니다. 니은 부동산에 부합된 동상 가격 써봐요. 5억. 뭐 다이아몬드가 막 박혔다. 5억짜리 다이아몬드. 동상 가격이 부동산 가격 씁니다. 1억. 그러니까 부동산은 엄청 허접해요. 근데 동산 이 다이아몬드가 막 벽에 박혔다. 이걸 초과하더라도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동선 소유자에게 기록되는 게 아니죠. 동산이 부동산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다 취득한다. 단 디귿처럼 이제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그럼 아까 다이아몬드 소유자는 5억짜리 다이아몬드 소유권 상실했죠. 그 자는 이제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에게 5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득이 묶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5억이더라도 부동산 1억이죠.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5억짜리 다이아몬드 취득합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떼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대신 디귿에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이아몬드 소유자는 원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5억 달라고 부당이득 얘기해서 보상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리을 토지 소유자와 다음 지상권 동그라미 권원이 있죠. 지상권 설정계약 맺은 자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자 틀렸죠? 그러니까 수목 동그라미 수목은 권원이 있는가? 지상권 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목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식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공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 관리입니다.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 동그라미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중공유 맞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면 공동소유, 여기처럼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가지면 준공동소유에서 준공유 맞습니다. 3번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 동그라미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동그라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가 틀렸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친 1인 그 1인 지분만큼 유효니까 그걸 제외한 걸 말소 청구해야겠죠? 전부가 틀려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럼 적법하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 공유 지분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효력 생기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담보채권을 다시 정각 정보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서 을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누가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을 못 짓게 을은행 저당권자가 지상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을 취득했지만 을은행이 토지를 사용할 생각은 없죠. 그래서 보통 무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지상권이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이라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여기서 이제 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의 장난감인 지상권도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그 다음 다시 갑토지에 을은행이 10억을 빌려주고 저당권과 무상지상권, 담보지상권 취득했는데 누가 을 허락 없이 건물 딱 짓습니다. 을 허락 없이. 그럼 잘 보세요. 을은 지상권입니다. 저당권이 아니에요. 지상권을 근거로 뭘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을 근거로 자 손해배상이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지상권이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돈 달라 못합니다. 대신 건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 달라 못한다. 뭘 근거로? 지상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 자, 병이 무단검을 신청하는 바람에 저당권 담보가치가 매우 하락했다. 그럼 저당권 침해거든요. 그럼 자,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는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뭘 근거로? 무상인 지상권. 지상권을 근거로 무상이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담보지상권은 용의물권입니까? 담보물권입니까? 용의물권이죠. 권자가 담보권 지상입니까?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지상권. 권자가 지상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용의물권이라 애초에 용의물권은 피담보 채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청구는 부적법한 거죠. 자, 문제 59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자 X토지 동그라미 누구 소유죠? 씁니다. 을은행이 있으니까 갑이죠. 갑 써요. 토지의 을명의로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과 함께 X토지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 동그라미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해서 그럼 원칙 무상 담보지상권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갑과 병 동그라미 X건물에 건축물 Y 동그라미 건축물을 척조하였다.
틀린 겁니까? 그럼 1번 을의 대한 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그 다음에 을명의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하죠? 채무자. 금평은 갑에 대한 채권이라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을하고 상관없죠?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철거해야 됩니다. 3번 을은평에게 X토지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발언 청구할 수 있나요? 없다. 무상이라 임요익이었으니까 돈 달라고 못합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2번처럼 건물 청구하는 것이고 3번처럼 부당이득 발언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주의하세요. Y건물 축조로 X토지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갑에게 자, 저당권 동그라미 지상권이 아니죠. 이제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엄청 하락했죠. 그럼 저당권이 침해당했죠. 그럼 그걸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을 근거로 못합니다. 5번 을지상권은 용의물권이므로 그 피담보 채권 범위 확인 청구는 부적합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60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는 안 되죠? 요역지는 일필 전부입니다. 2번 요역지에 지상권자 동그라미 지상권 영위권자도 자신 영위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4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 동그라미 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부활할 필요 없다.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보상 동그라미 손해보상 해야 되죠? 해야 된다. 유상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물꼬는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요약집을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치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